안녕하세요. 요즘 가족 문제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죠. 돈 앞에 가족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누구보다 오래 믿었던 관계도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 무너질 수 있구나 깨달았는데요. 그 일이 얼마 전 저에게도 일어나서 요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저도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내색도 못하고 지내다 보니 가슴이 골마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라도 편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30대 중반의 나이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사업을 잘 이끌어 오셔서 제법 여유로운 형편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커보니 제가 매일같이 누리던 것들이 다른 친구들에겐 굉장히 큰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자립심을 크게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하나 다 일러주셨어요. 용돈기 입장 잘 쓰고 있지? 너 스스로 꾸려봐.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전셋방 하나를 얻어주시며 이제 손 벌리고 살면 안 되는 나이다. 네 힘으로 뭐든 해내야 해. 졸업까지 시켰으면 나는 할 일 다 한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모든 지원을 과감히 끊어버렸죠. 제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알게 되거나 집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전 제 힘으로 소박하게 제가 가진 것들을 잘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릴 적부터 꾸준히 아버지가 시킨 교육 효과이기도 했고요. 부모에게 손만 안 벌리고 살아도 성공한 거야. 집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일하면서 차차 갚아 나갈게요. 그래도 엄마는 내심 아버지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며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나는 정말 빚내서 30만 원으로 시작했다 사업을. 그게 슬프고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주변에 보면 다들 자식 도와주겠다고 부모들이 발벗고 나서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은 거지돼서 험하게 하고 다니지. 다 내 돈 아니라서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말처럼 저도 부모님이 사업 잘 된다고 그것만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제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 스스로 힘을 갖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저희 오빠에게서 일어났죠. 저보다 8살 많은 오빠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일도 한 번 안 하고 백수로 몇 년을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가 안쓰러워서 몰래 챙겨주다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일이 반복됐는데 심지어 제 월급날에도 꾸준히 연락이 왔죠. 야, 넌 양심도 없어? 입 그만하고. 내가 회사 다니는데 오빠가 도와준 거 있어? 그 돈 내가 엄마하고 같이 쓰는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바로 오빠가 꿀꺽할 거면서. 싸가지 없긴. 너는 부모가 그 정도로 키워서 내보냈음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취직했다고 바로 돌변하네. 그러니까 그 돈 오빠가 준 거냐고. 누가 전셋집을 턱턱 얻어줘 니 나이에. 자기가 해준 것처럼 말하네. 말버릇 봐라. 입금해 당장. 항상 오빠는 돈이 필요하면 연락 와서 때를 부리거나 협박에 가까운 말을 던지더라고요. 이런 인간을 오빠라고 뒀나 싶어서 저도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 금고 열쇠를 복사해서 돈을 조금씩 빼가는 일도 있을 정도였죠. 고작 중학생 아이가 벌인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감한 일이라 엄한 아버지도 어떻게 오빠를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별종처럼 다니는 꼴을 보면서 저도 점점 말을 섞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가족이 모이면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에도 부족한데 비아냥거리기는 하고 제가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집에 간 날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온단 말에 불이 나게 쫓아와. 싸구려로 많이도 들고 왔네. 박스만 많지. 실속이 없어. 야, 넌 이런 날 비싼 소고기라도 사와야지. 고작 이런 걸로? 눈 가리지 마라 제발. 넌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든 싼 걸로 떼울궁리만 하고 사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는 안 하겠다. 그럼 오빠도 들고 와보던가. 그만 손 벌리고. 누가 손을 벌려? 사업 구상하는 중인데. 너 같은 애들이 사업을 아무렇게나 하면 그만인 줄 알지? 무슨 말을 해 너처럼 무식한 애랑. 그리고 넌 관리 같은 건 안 해? 그 얼굴로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 뽑아준 게 대단하다. 둘이 또 시작이야? 그만해. 무슨 오빠라는 게 동생한테 저런 말을 해 엄마?
어디 꼴 같자는데 취업해놓고 잘난 척은. 말을 말자. 오빠하고 무슨 말만 했다 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면 오빠가 걸려서 집 가는 길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오빠가 있다면 피하고 보게 됐죠. 그런데 제가 직장을 입사하고 건강검진 서류를 떼야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눈에 유독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30년 이상 A형으로 믿고 있던 혈액형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 서류를 보고 병원에도 문의해봤는데 모르고 지내거나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 중에 B형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버지 B형이야. 무슨 말이야? A형이라고 했잖아. 언제부터 알게 됐어? 그게 그냥 원래 B형이야. 복잡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혈액형이 뭐 어때서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왜 갑자기 화를 내? 아픈 데 없다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난 평생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신경 쓰지 마. 엄마, 그건 그런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누가 예민했다고 그래. 죽을 병 없으면 됐어. 끊는다. 알았어요. 평소에 엄마라면 제 말을 다 들어주고도 남의 성격인데 이상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말에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엄마 말대로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 주말 아버지가 저를 잠깐 들으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소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저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도 한 번 없던 아버지가 직접 연락이 와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희영아, 주말에 잠깐 들려라. 나 보고 가. 주말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럼 집 청소해놓고 오후쯤 갈게요. 뭐 사갈까요? 됐어, 그냥 와.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쉬다가 주말이 돼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한참을 망설이며 이야기를 돌리더라고요. 이 일은 너랑 나만 알고 가는 거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 겁나게 해? 죽을 때까지 지켜. 지킬 수 있어?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네?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요? 너도 듣고 나서 그냥 지워버려. 그게 제일 좋다. 참,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요. 빨리 말하세요. 네 오빠 입양했다. 어릴 적에. 누구요? 오빠? 우리 친오빠를요? 그래.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저한테 해주는 건데요? 어느 정도 네가 크면 이야기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오빠는 안 그래도 유별난 놈이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또 무슨 억하심정으로 난리를 칠까 싶어서 그놈한테는 입을 떼지도 못하겠더라고. 아직도 너한테 준 게 너무 많다고 억울해하는 놈인데 이것까지 알면 어떻게 될까 싶고 네 엄마가 얼마 전에 검진받고 네 이야기하면서 종일 울었어. 그래서 예민했구나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말도 못해주고 사는 것 같다고. 둘 다 똑같이 키웠는데 누구 하나 상처받게 되는 것 같다고. 네 엄마 말하지 않고 살자 그랬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오빠는 오빠지. 뭐 입양해 왔다고 갑자기 우리 식구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잖아. 벌써 세월이 몇 년인데 다 똑같아 그냥. 그래,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려. 놀라긴 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 이날까지 별종이다 싶은 오빠긴 했어도 그래도 오빠인 사실은 변함없으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고 보니 전에 이모들이 피는 못 속이네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싸해지곤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저에게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네 오빠 입양 때 받은 서류다. 이제 네가 갖고 있어. 제가 왜요? 엄마가 그게 없어질까? 네 오빠가 혹시라도 볼까? 그게 지금까지도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 같다. 차라리 너한테 말하고 주면 더 낫겠다 싶어. 그러니까 잘 보관해. 이거 네 엄마 집 나눠 갖는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 말처럼 엄마가 노심초사하면서 지낼 걸 생각하니 이거라도 덜어주고 싶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우리 동생 오랜만에 저녁이나 한 끼 먹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저녁을 먹었다고. 그냥 전화로 해. 얼굴 보면서 해야지. 우리 저녁이나 먹자.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니 더 불안해지더군요. 오빠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은 것도 몇 년 만이라 어색해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빠가 아버지 나이가 꽤 들었어. 내가 40이 넘었으니까. 참 세월이 참 무섭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는데? 불안하게